자, 이 두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요 과정은 목표가 뭐냐? 그러면 시행 횟수가 2회다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시행 횟수 2회 이상. 자,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2가지 이상을 할 거야 라고 선전포고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지문을 줍니다. 쭉 보면 앞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 배경이 나올 거고요. 배경. 그래서 배경이 나오면 항상 얘기했듯이 이 배경이 발생을 하면 현재 첫 번째 배경이 나오면 글씨를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이걸 그림으로 바꿔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뭐 할 때, 뭐뭐일 때 이게 설명되어 있죠.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듭니다.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수학적 확률보다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표본 공간 이 S가 특징이 뭐야? 라고 하면 표본 공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행 횟수가 이제부터 2회다 라고 설명해 줘요. 시행 횟수가 2회다. 그래서 A에서 B를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1회, 여기는 2회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도 제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눈여겨서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제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바로 사건을 질문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문제를 구분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보다는 시행 횟수가 많다는 건 식의 양이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대신에 수학적 확률은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양이 적죠. 대신에 수학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양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수학의 질적인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동일 행동이냐? 아니면 동일 행동이 아니냐로 나눠서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서로 다른 행동이야. 주사위를 굴렸어. 동전을 튕겼어. 이게 되는 거죠. 아, 동일 행동이 아니구나. 이럴 때는 두 번째,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사건과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게 되는 거야. 영향 없는데 영향 있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 사건에 따라서 두 번째 사건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사위를 굴렸는데 3의 수가 나오면 동전을 10번 던질 거고 만약에 4의 수가 아니면 동전을 5번만 던질 거야. 라고 하면 앞의 결과에 따라서 뒷 상황이 어떻게 돼? 영향을 받겠죠. 자, 이런 경우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확률의 곱셈 정리는 PA 교집합 B구나 라고 하면 PA 곱하기 PB다. 영향 안 받아? 그럼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첫 번째 1회의 결과를 적어주시고 2회의 결과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영향을 받아 라고 하면 A 교집합 B라는 건 PA 곱하기 PB바 A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1회의 결과고 이것은 2회의 결과다. 여기 설명해 주죠. 그럼 이거 조건부 확률 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이걸 해석해 주면 이 말의 뜻은 현재 A의 결과에 따라 바뀐 환경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B가 당첨될 확률. 그러니까 편안하게 A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바뀌어 있는 그 상태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의 언어로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까지는 그럴저럴 할 만한데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동일 행동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학생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행동을 반복해? 그럼 뭐가 떠오르죠? 우리는 독립 시행이 떠올라요. 그렇죠? 자, 그때 중요한 게 이게 나눠집니다. 동일 행동입니까? yes. 그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영향 받지 않아. 그렇죠? 예. 그러면 독립사건이에요. 독립. 그리고 또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초기화가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초기화. 처음과 뒤가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굴릴 때 주사위 굴려서 3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사람 주사위 굴릴 때 그 3이라는 면을 뭐 지운다거나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하나, 두 번째 사람이 하나, 똑같은 환경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구하는 값이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값이 뭐야? 바로 횟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일 행동을 반복하는데 사건과 사건이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구하는 값이 어떤 결과 3, 5, 짝수, 홀수 아니 그냥 횟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써주는 게 바로 뭐야? 독립 시행이 되는 거죠. 독립 시행. 그래서 PX가 R이면 어떻게 돼? 라고 한다면 몇 번 시행했니? N번 했어요. 그 중에 R번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그 사건이 R번 나왔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게 N-R번 나왔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이게 바로 독립시행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첫 번째,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영향 안 받아. 그러면 우린 독립이야.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것도 똑같은 초기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하는 값이 뭐다? 횟수가 아니다. 이게 되는 거야. 구하는 값 자체는 뭐다? 횟수가 아니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번 나온 건데 이라는 결론이 아니죠. 이럴 때는 우리는 독립사건으로 문제 푸셔야 됩니다. 독립사건. 그래서 PA 교집합 B는 뭐야? 하면은 PA 곱하기 PB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독립사건이구나. 구하는 값이 횟수가 아니면, 횟수라면 이게 되는 거죠. 구하는 값이 횟수라면 독립시행, 그렇지 않으면 독립사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줬어요. 이게 되는 거죠. 앞사건 때문에 뒷사건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동일 행동이지만 앞사건 때문에 뒷사건의 영향 자체를 받는다? 이러면 문제는 수영도 문제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A 교집합 B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전체 가위수를 곱해 주시고 그 중에서 특정 경우의 수 이렇게 값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도가 나올 수 있는 경우 기억하시죠? 첫 번째, 두 수에 관한 합차. 합차 곱. 그것이 뭐가 나온다? 상수. 두 수에 대한 합차 곱이 상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소 비교.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부등식. 이렇게 해서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부등식. 그렇죠? 그 다음에 크다, 작다. 크다, 오어, 작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치, 오어, 불일치. 이런 것 뜨면 전부 다 뭐야? 망설이지 말고 공식 사용 안 됩니다. 다 나열해 주세요. 그 밖에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모든 경우는 전부 다 수영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이런 내용들을 항상 매핑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고, 항상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확률 문제를 봐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만약 저런 기준선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보이는 대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시면 확률 문제는 결코 쉽게 문제를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